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들이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12.3 내란에 끝내 침묵했던 법원장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개혁안은 신속하게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동안 사법부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심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는데요. 사법 불신을 불러온 법원의 여러 행태에 대해선 어떤 자성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7시간에 걸쳐 이어진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5대 사법개혁안 중에서는 2개 안에만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압수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전 관련자를 신문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그리고 하급심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하자는 방안입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방향과 일치하는 안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3가지 사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먼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받기 전 절차인 1심과 2심을 충분히 지원하는 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편하는 건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관 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가 사법권 독립이 침해된다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위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법원장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법원 판사들을 설문을 해서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번 법원장 회의는 임시회의라는 형식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사법 불신과 직결된 사안 때문에 따로 열렸다는 성격으로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법원장들이 모인 이후 7년 만에 열렸습니다. 여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단체 행동을 한 셈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일하러 갔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어제 무사히 귀국했죠.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애를 태웠던 가족들은 반쪽이 돼서 돌아왔다며 구금 기간 동안에 처참했던 경험담을 대신 전했는데요. 미국 언론도 트럼프 정부의 실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은 직원 316명. 하지만 미국 이민국의 구금시설에서의 8일은 악몽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동생을 만났다며 한 가족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총이 무서워 항의 한마디 못했다. 음식은 개한테 줘도 못 먹을 수준이었다며 처참했던 동생의 경험을 고스란히 적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몸이 반쪽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음식 같은 것은 전혀 먹을 수 없는, 염소한테 줘도 못 먹을 정도의 야채 이렇게 나왔다고. 샤워 시설과 화장실은 천조가리 한 장이 가림막의 전부였고 70명이 넘는 사람을 한 곳에 몰아넣은 숙박시설은 제대로 된 침구류 하나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리섬유로 된 그 목포를 뒀는데 거기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다른 이유로 또 불릴까 봐 거의 잠을 1시간 이상은 거의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직원들을 파견 보낸 기업에서는 우선 건강 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건강검진이나 또 요즘은 힐링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진행하고. 추석까지 유급 휴가를 제공하거나 각종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막상 우리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자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실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lmost all of them, by the way, were from South Korea. They were working, helping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an investment agreement that South Korea, what the is going on?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인력이 없다며 조지아에서와 같은 급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오히려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어온 강원도 강릉시에는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아직 가뭄 해가를 말하기는 이른 수준이지만 주민들은 모처럼 내린 비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교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반가운 비 소식에 오봉 저수지로 한걸음에 달려온 시민들. 며칠 전과 확연히 달라진 오봉 저수지 모습에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물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농민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물길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 2주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 물이면 한 2주 정도는 버텨요. 강릉 지역엔 새벽 한때 호우특보까지 발효되는 등 이틀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저수율 10% 붕괴 위기에 놓였던 오봉 저수지 저수율도 53일 만에 상승해 14%를 넘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이곳 오봉 저수지에서 이뤄졌던 운반급수도 오늘 하루 중단됐습니다. 기대만큼 저수율이 한꺼번에 오르진 않았지만 상류에 내린 빗물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어 저수율도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일단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고 보고 제한급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2시간에 불과했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수돗물 공급을 오전과 오후 각 3시간씩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손빨래도 하고 세탁기를 다 못 돌리니까. 비가 와도 변화는 이 비 와가지고서는 안 돼요. 어제부터 밤새도록 오기는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해소되진 않겠지만 강릉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작년 대선 승리에 기여한 유명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뒤 33시간 만에 잡혔는데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미국에서 정치적 혐오가 극단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사례로 인식돼 미국 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됩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타주의 한 대학 행사 도중 보수주의 활동가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22살의 남성 타일러 로빈슨으로 유타 주립대학을 중퇴하고 전기기술자 견습 프로그램을 밟고 있었습니다. 검거는 로빈슨이 지인에게 암살 사실을 털어놓았고 지인이 이를 지역 보안관에 신고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Investigators interviewed a family member of Robinson who stated that Robinson had become more political in recent years. 로빈슨은 암살된 찰리 커크의 견해에 깊은 경멸을 품고 있었다고 수사 관계자들이 전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 등의 정치 이력도 없고 2차례 선거에서 투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에서 상위 1% 성적을 얻어 유타 주립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가 한 학기 만에 중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찰리 커크의 암살 현장에서는 약 18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총기로 단 한 발만 발사해 커크를 살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빈슨이 사형 선고를 받길 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He's a martyr for truth and freedom. And there's never been anyone who was so respected by youth. 이번 사건은 미국의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을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인천의 한 해병 부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병장이 숨졌습니다. 해안선 정밀 수색 작전에 투입된 수송병이 총상을 입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건데 군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건 사고 소식 이승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20대 병장이 이마 부위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병대 6여단 소속 운전병으로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기상 악화로 육지로의 헬기 이송은 어려웠고 인근 보건소로 옮겨졌지만 결국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상황실에다가 헬기 요청을 했는데 오늘 그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기상 악화로 모든 헬기가 뜰 수가 없었어요. 숨진 병장은 해안선 정밀 수색 작전에 투입돼 수송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사용된 총탄은 실탄으로 확인됐지만 오발이었는지 등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한 남성을 끌고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남성은 콜롬비아 국적으로 지난해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액체 형태 코카인을 고체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가공한 코카인만 60kg,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1,800억 원 상당. 해경은 지난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끝에 스페인 현지에서 검거된 남성을 압송했으며 공범 여부와 함께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3시 인천 중구 인천항 야적장에 주차된 수출용 중고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23대가 불에 탔습니다. 기울어진 초록색 SUV 차량 뒤로 찌그러진 택시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서울 성수대교에선 오늘 새벽 음주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택시 2대가 잇따라 부딪혀 운전자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30대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